우리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시장이 외국인들 방향성 자체가 좀 아래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아래로 거의 막 내리꽂다시피 하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일단 1조 2천억 정말 큰 폭으로 매도를 했어요. 1조 2천억 정도 순매도 해주는 모습이었고, 기관들도 한 5천억 덩달아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단지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700억 정도 순매수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기관들은 일단 11억 정도 순매도 했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역시 뭐 매도해주는 모습, 3,700 계약 정도 일단 매도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지금 옵션 부분에서는 콜옵션을 일단은 매수를 했고, 풋옵션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 옵션 부분이 보통은 코스피 시장이 많이 걸리죠. 코스피 시장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옵션 부분은 대부분 코스피 시장이 방향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옵션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콜옵션 매수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 풋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이쪽이 이제 양이 되니까, 그렇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스피 시장 자체는 아래쪽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잘 막아주기를 일단은 기대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뭐 지금 뭐 현금을 잘 풀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도 좀 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근데 환율 때문이라면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살 이유가 없겠죠. 코스닥도 팔아야 될 터인데,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은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왜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한 2년 전에, 4년쯤 전에 제가 전문가 두 분하고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술을 먹다가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뭘 싸웠냐 하면, 저는 결국에는 수소가 돼요. 수소 경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한 분 전문가는 수소는 택도 없는 소리, 수소는 안 돼, 전기만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말문이 한번 턱 막혔습니다. 왜 말문이 막혔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 타봤어? 전기차 타봤어? 난 전기차 타고 있는데 전기차 타봤어?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마. 뭐 얼마나 편한지 알아? 뭐 이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팬데믹 한번 해봤죠. 지금처럼 막 1000명이 넘어가고 이런 거는 뭐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전에 대구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예전에 한번 해봤고요. 그거 늘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환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팬데믹 할 때는 우리가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하늘만 쳐다보고 비 떨어지기를 바랬다면, 지금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는 한 번쯤은 밀릴 것 같았는데, 그 밀리는 핑계 자체를 일단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 자체가 지금 뭐 4단계를 가니 안 가니, 4단계를 12일부터 시행을 수도권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충격이라든지 심리적인 타격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의 형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장의 지금 모양 자체는 하방 아닙니다. 상방입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상방 안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했던 포인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3월 19일이네요. 그렇죠? 작년 3월 19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추세선에 부딪혀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바로 반등이 일단 나와야 돼요.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점 부분이 이탈이 되면 3188포인트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3188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좀 심각해집니다. 3188포인트가 깨지면은 좀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반등 포인트 자체는 한 이 정도 일단 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29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시장이 만약에 2900포인트까지 밀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깨졌느냐? 아니죠. 2900포인트까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부분에서는 밀리면은 뭐 일정 부분 이탈하는 종목들은 판다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시장이 다시금 반등하는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째려야 되는 구간이 바로 현재의 구간이다. 겁먹지 말고 시장의 원리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겁먹는 거는 2900포인트 깨지면은 그때부터 겁먹는 거지, 지금은 겁먹는 거 아닙니다. 단지 밀릴 때마다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턴할 때 어떤 종목, 보통은 이제 주도주가 나올 때 어떻게 주도주가 나오냐 하면은, 시장이 턴하는 첫째 날, 시장이 턴하는 둘째 날, 그때에 이제 강세 보이는 종목이 일반적으로 주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 턴하는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가면 종목을 빨리 교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신 분들도 그 부분이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그러면 무너졌냐? 코스닥 시장의 추세 자체는 최근에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추세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뭐 지금도 보면은 이전부터 시작했던 요 추세선 근처에서 오늘 반등 시도를 한 거죠. 추세선 근처에서 반등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역시 마찬가지, 오늘 저점 부분이 이탈이 되면 일단 충격이 올 거예요. 오늘 저점 부분인 1013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한번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 다음 반등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놔놓고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 반등 포인트는 크네요. 그렇죠? 그 다음 반등 포인트는 여기, 일단은 여기 정도가 될 거로 보이고요. 950포인트 정도가 될 거로 보이고, 만약에 950이 깨지면 900포인트 언저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900포인트 언저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잘 보세요. 900포인트 언저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 만약에 밀리면은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를 노려보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지, 시장에서 엑시트 하는 건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뭐 있겠죠. 오늘도 뭐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었을 터인데, 고도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 예전에도 얘기를 했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종목 어떻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일단 222,500원 목표로 일단 보고, 오늘 종가가 전혀 저가 안 깨면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는 거였고요. 하이브 오늘 반등인데, 하이브도 역시 마찬가지죠. 34,7,500원 정도 일단 자꾸 보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요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가격권 기준으로 요 가격권이 되죠. 315,000원 돌파 못하면은 물량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은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요. 휴원수 글로벌 오늘 8% 일단은 강세 움직임,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 휴마시스도 역시 마찬가지 백신이죠.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정부 정책상 내용들 때문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는 모습인데, 정부 정책을 믿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은 믿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이 금요일인데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잘 한번 요리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푹 쉬어야 되겠죠. 주말 동안에는 내가 아무리 시장이 고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좋은 내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